네, K리그 천기 누설 세 번째 코너 네티즌 Q&A 시간입니다. 벌써 많은 분들께서 여러 질문 보내주셨는데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들 모아서 한준희 해설위원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팬들이 보내온 영상 질문부터 보시죠. 시즌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는 어떤 경기인가요? K리그 올 시즌 경기들 가운데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 이게 쉬운 질문은 아닙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제가 중계했던 경기들 가운데 하나 꼽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KBS 전주 총국 라디오에서 제가 전북 대 제주의 경기를 중계를 했었거든요. 또 전북입니까? 그 경기가 이제 3대2로 마무리가 됐었는데 전북이 이제 막판에 루이스 선수의 골이 들어가면서 이제 승리를 거두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경기가 좋다는 것이 제주가 사실은 그때까지만 해도 아주 제주 본연의 매우 조직적이고 전술적인 축구를 아주 잘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박경훈 감독의 어떤 그런 전술적인 역량에 대해서 상당히 좀 선호하는 면이 있는 그런 어떤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다만, 어찌됐건 제주가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좋은 축구를 보이고 있었고 사실은 전북이 질 뻔했던 경기입니다. 하지만 전북도 전북의 특성을 정말 잘 드러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막판에 그렇게 골 넣으면서 이기는 게 또 전북의 특성 아닙니까? 그렇죠. 전반적으로 두 팀이 서로 간의 장점을 아주 잘 보여주면서 명승부를 일궈냈다는 생각이고, 한 두 경기만 더 꼽자면 부산이 수원에 대한 4대3승. 그 경기는 이제 뭐 파그너 선수가 또 좀 많이 빛이 났습니다만 이제 앞으로 또 수원과 부산의 경기가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난타전이 된다면 제 생각에는 부산에게도 승산이 또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서울과 상주에서 벌어졌던 경기인데 서울이 4대3으로 상주에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서울이 진짜 진땀 뺐죠. 마지막에 이제 현영민 선수의 프리킥이 들어갔던 경기인데, 뭐 제가 직관을 했던 것은 아닙니다만 비바 K리그의 이제 영상을 통해서 봤던 좀 강렬한 인상이 있습니다. 또 서울 출신의 상주 선수들이 골도 넣었었고,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상주가 또 멋진 축구를 보여줬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챔피언십 기대되는데요. 눈여겨봐야 할 선수가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네, 이번 챔피언십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눈여겨봐야 할 선수 누가 있을까요? 챔피언십에 참여하는 모든 선수들은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좀 특별히 좀 관심이 가는 대목이 있다면, 스테보 선수가 이제 수원에 없게 된다면 이 스테보 선수의 대역을 해낼 선수가 누구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물음표 선수입니다. 물음표일까요? 수원에서는 하태균 선수라고 하던데요. 하태균 선수, 뭐 개인리 선수가 될지 아니면 염기훈 선수가 뭐 그 역할을 할지, 뭐 이상호 선수가 할지, 결국은 이 어떤 물음표 선수가 스테보 선수가 해냈던 그러한 플레이들을 좀 재현해 줄 필요가 있고, 부산 같은 경우는 이제 박종우 선수가 없으니까 제 생각에는 박종우 선수의 위치를 이제 누가 메우게 될 것인가. 베테랑인 어떤 이성훈 선수도 있을 것이고, 지금 윤동민 선수가 공격 자원이지만 이 윤동민 선수를 좀 내려서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유지훈 선수가 측면 자원이지만 또 중앙 쪽에서 이제 김한윤 선수와 파트너를 할 수 있는 뭔가 여러 가지 어떤 가능성, 의문점을 좀 남기고 있는 김한윤 선수의 파트너 자리. 과연 부산이 여하이 이 자리를 메울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이 저는 사실은 뭐 다른 팀들도 많이 있지만 좀 가장 관심사가 아니냐라는 생각이고, 그리고 한 선수만 더 꼽자면 역시 대한 선수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대한 선수가 챔피언십에서 조금 약했던 면모들이 있거든요. 어떤 이런 좀 날씨가 찬바람이 불면 조금 약했던 면모가 있는데, 게다가 이번에는 몬테네그로까지 다녀왔고 거기서 두 경기에서 많은 시간들을 소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 선수가 과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체 챔피언십 판도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네요. 전체 판도를 흔들 수 있는 그런 선수죠. 자, 그럼 마지막 질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리그보다 재미없는 K리그, 좀 더 즐겁게 즐길 방법은 없을까요? 네, 해외 리그보다는 조금 재미가 떨어진다라는 말씀하셨는데, K리그를 즐겁게 즐길 수 있는 방법, 한 의원님이라면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 그런데 이 어떤 수준, 재미, 여기서 어떤 팀을 응원하게 되고 리그를 자주 지켜보게 되고, 이것은 좀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유럽의 정상급 리그라면 K리그보다 수준이 높습니다. 하지만 어떤 다른 종목 같은 예를 보더라도 사실은 우리가 지니고 있는 모든 어떤 스포츠 리그들이
뭐 세계 최정상급은 아니지 않습니까? 뭐 축구도 사실 뭐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면은 정상급 리그만 좋아하고 그 정상급에 해당하지 않는 리그는 좋아하지 않을 것이냐. 그렇다면은 스코틀랜드 리그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지 그렇죠. 못할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미 정상권에서는 네. 이제 떨어진 리그인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은 결국은 자신이 응원하는 팀이 있다면 예. 리그의 수준과 재미가 그렇게 문제가 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프로스포츠의 어떤 그것이 존재 이유일 수도 있고 프로스포츠가 나갈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기반일 수 있다는 생각인데 뭐 축구뿐만 아니라 사실 뭐 어떤 종목을 막론하고라도 자신이 응원하는 팀이 있다면 네. 그 팀이 뭐 예를 들어 3부 리그 클럽이 됐건 4부 네. 리그 클럽이 됐건 뭐 수준과 재미를 떠나서 그 팀의 경기를 지켜보게 되고 그 팀의 경기를 응원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제 생각에는 어떤 유럽의 정상급 리그에 비해서 못하다. 물론 못한 면이 상당히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K리그의 활성화 전체라는 어떤 그림을 본다면 자신이 응원하는 팀이 그런 팀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면 사실 그 문제는 별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내 팀을 갖는 사람이 많아질 때 K리그는 그 자체로 재미있고 수준 높은 리그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말씀을 하시니까 사실 영국 하면 저희는 프리미어 리그만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가서 보면 자기 지역에 있는 구단이 3, 4부 리그일지라도 그렇죠. 너무나도 네. 행복해하면서 가서 축구를 매주 꼬박꼬박 즐겨보더라고요. 네. 누가 얼마나 더 애정을 가지고 있느냐, 좋아하는 팀이 있느냐, 그게 좋아하는 관건인 팀 것 같습니다. 경기는 재미가 네,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못하면 짜증이 나는 거고. 짜증 내면서 보는 거죠. 그렇죠. 네. 잘하면 재미있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